자, 일단 먼저 1차 방정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1차라는 말이 없이 그냥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로 AX는 B 요런 녀석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A분의 B입니다. 근데 지금 쌤이 여기에서 1차를 X를 쳤죠? 그러니까 몇 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방정식이라는 말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안 될 수도 있다. 반드시 이렇게 경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A가 0이에요. 그럼 좌변은 항상 0이죠. 그러면 우변의 결과에 따라서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에 우변에 있는 저 상수도 0이다. 그러면은 얘는 항등식. 우리 2단원에서 배웠던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런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은 0이 아닌 수와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A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때를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근을 A분의 B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x가 되는 게 아니다. 그 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혹은 0을 포함한 양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 그대로가 나올 거고요. 그런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마이너스 1을 곱한 결과가 이 함수의 정리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인 경우, 혹은 이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얘는 x가 2 이상인 경우라는 뜻이고 얘는 x가 2 미만이라는 뜻인데, x가 2 이상이면 이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고, x가 2 미만일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식이 갖는 값 자체가 음수니까, 그럼 얘는 2-x는 0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방정식이 달리 정리가 될 수 있더라. 어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에서는. 자, 그 다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도 학습을 했던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기본형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어떤 거?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 두 개로 분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1차식 두 개로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를 A로 묶어봤을 때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면 이 친구는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니까 0이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는 0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근을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근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를 사용해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X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친구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의 공식은 이렇게 생겨먹었더라. 자, 근데 특별히 만약에 1차항의 개수의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ax제곱 더하기 2 b'x 더하기 c는 0 이런 상황이더라. 그러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절반을 나눠서, 분모 분자를 절반을 나눠서,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반근의 공식을 사용을 해도 되더라. 항상 근의 공식을 적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수를 약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약분하는 과정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 거기다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예제 1번. 일단 전개해서 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까 8. 자, 그래서 이 양을 한번 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0. 이런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니까 x-10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됐고, 따라서 그는 얘를 0으로 만드는 10 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그러면 그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6을 양변에다가 곱해서 그러면 3배의 x제곱 더하기 1은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6. 여기다가도 6 곱해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계산할 때 얘를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3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더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는 0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을 때 이 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4 빼기 9 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그런데 이 루트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은 허수 i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개수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항의 개수의 무리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2차항의 개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그럼 요거 제곱이니까 그러면 3 플러스 2 루트 2의 x. 그리고 얘 곱해봅시다. 그럼 2배의 루트 2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를 할 때 요거 자체를 다 전개를 해놓고 그러면 x 하나, x 하나.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2개 곱해도 얘가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2 루트 2가 됐으니까 둘 더하면 얘 되죠.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전체 마이너스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다 되더라.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2 하나, x 빼기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에 무리수가 있으면 얘를 유리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x는 2 루트 2 플러스 2 또는 1이더라.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3 이거? 그렇게 되는 게 잘 얘랑 곱하면 요거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9. 얘를 분배를 하면 요렇게 되지. 지금 이제 이 친구를 여기에 분배를 했잖아. 그래서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차항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려고. 이해가 되겠나요? 오케이.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볼게요. 얘는 지금 현재 a-1, a제곱 마이너스 1, a-1. 뭔가 a-1을 공통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a-1을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얘는 a 플러스 1이 남고 얘는 2가 남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 그랬어. 그럼 한 근이 1이라는 이야기는 x에 1을 대입을 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중괄호 안이 1 빼기 a-1 더하기 2. 그러면 얘는 a-1에 얘는 정리를 했을 때 2-a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근데 이게 는 0이 돼야 되죠. 그럼 따라서 a는 1 아니면 2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2차 방정식이라고 차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의 개수가 0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를 구했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건 제외하고 a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2를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요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얘가 정리가 됨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x-1에 x-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다른 한 근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중학교 때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랑 다른 게 아까처럼 근이 복소수 범위로 확장된다라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뭐가 더 추가가 됐느냐?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그 내용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더 추가가 돼요. 되겠나요? 자, 이제 4번에 절대값이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얘는 분명히 절대값이 있는데 이 녀석은 절대값이 없어 보인다, 그죠?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a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a를 제곱하나 결국에는 a 제곱이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실제로 의미는 절대값 x를 제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빼기 5는 0이라고 하는 절대값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6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그런데 우리 절대값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0 이상의 값을 가져야만 돼요. 그런데 루트 6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1보다는 큰 무리수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선택을 하는 순간 얘는 음수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때는 뭐만? 플러스만 선택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서 이러한 양수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냥 그 자체이거나 아니면 이 전체의 음의 값. 즉 정리하면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정답이 됩니다. 얘를 굳이 x가 0 이상인 경우, 0 미만인 경우로 해서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그거는 풀이가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바로 풀어줘도 됩니다. 대신 주의를 해야 될 점은 근으로 선택이 되는 녀석은 이 조건 하에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 자, 대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절대값 x-1이에요. 이런 문제는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저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인 경우와 저 안에 있는 식이 0 미만인 경우. 그러면 이때는 정리하면 x가 1 이상일 때는 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얘가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곱해서 1 빼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얘를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으니 따라서 x는 1 또는 3이라는 근이 되는데 이 근들이 이 범위 안에 모두 해당하는지를 보고 해당하면 둘 다 근, 해당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근은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2 항하면은 1이겠네요.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x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따라서 그는 1인데 얘는 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는 1 또는 3. 여기서는 근인데 여기서는 왜 아닌가요? 그냥 이 경우에 한해서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1이 이미 근으로 채택이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이 된 거는 절대값 x나 x제곱,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나 그냥 x를 제곱한 거나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런데 절대값 안에 x가 아닌 다른 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얘를 갑자기 절대값 x, 얘를 갑자기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안 돼요. 왜? 여기에는 절대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얘가 0 이상인 경우와 0 미만인 경우, 그래서 x가 0 이상인 경우, x가 0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방정식을 따로 정리를 해서 풀어줘야 돼요. 요거 주의하세요.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예제 5번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땅이 있는데 폭이 일정하대요. 근데 우리는 그 폭을 구해야 돼. 어떤 폭을 구해야 되냐면은 그 길을 제외한 나머지 꽃밭의 넓이가 10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중학교 2차 방정식 활용 단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길을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라. 얘나 넓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 부분이 x고 이 부분이 x니까 이 부분은 12 빼기 x, 이 부분도 12 빼기 x,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나 여기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나 똑같다. 그러면 이 넓이가 100이네요. 그런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똑같네. 그러니까 둘 다 10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저 폭은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거.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그 밑에 있는 유제도 마찬가지지만 길이 이렇게 나 있다 하더라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똑같다. 그러니까 이 길을 제일 아랫바닥에 얘를 이렇게 세워도 똑같은 넓이를 갖습니다. 이 부분 총합이 뭐랑 이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더라.